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얼어붙었고 유가와 환율이 폭등할 거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어요. 주식 계좌를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이 순간 손이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공포의 한가운데서 오히려 조용히 웃고 있을 기업이 있어요. 삼성전자입니다. 중동발 에너지 쇼크라는 거대한 재앙이 역설적으로 삼성전자에게는 경쟁자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무기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뻔한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는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재무 구조와 산업 흐름이 만들어내는 냉정한 분석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폭풍 속에서 어떤 방어막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경쟁자들이 쓰러질 때 왜 혼자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벌어지는 일부터 짚어볼게요. 전쟁이나 대규모 충돌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아주 빠르고 강력한 공식이 작동합니다.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신흥국 통화 같은 위험 자산을 던지고 달러로 도망치는 거예요. 여기에 중봉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 돌리는 비용, 물건 배달하는 비용이 전부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다시 치솟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고금리를 오래 유지해야 하고, 그러면 달러 가치는 더 강해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강달러 현상의 구조예요. 달러 가치가 오르면 원화 가치는 뚝뚝 떨어집니다. 이번 충돌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1,500원, 심지어 그 이상을 위협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뉴스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비싸져 나라 경제가 힘들어진다고 난리를 치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라는 개별 기업의 재무에 돋보기를 들이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삼성전자는 본질적으로 수출 기업이에요.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를 전 세계에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고, 그 결제 대금의 절대 다수가 달러로 들어옵니다. 쉽게 계산해 볼게요. 삼성전자가 해외에 1억 달러어치 반도체를 팔았다고 해봅시다. 환율이 1,300원일 때는 원화로 바꾸면 1,300억 원의 매출이 찍힙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이 되면 똑같이 1억 달러를 팔았는데 원화로 환산하면 1,500억 원이 찍혀요. 반도체를 더 열심히 만들거나 더 비싸게 판 것도 아닌데 단순히 환율 변화만으로 가만히 앉아서 장부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200억 원 넘게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이게 환차익이에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분기별로 수천억 원씩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른 내수 기업들이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로 적자에 허덕일 때 삼성전자는 이 환차익이라는 쿠션으로 실적 하락을 방어해내는 거예요. 위기가 커질수록 방어막도 두꺼워지는 역설적인 구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현금입니다. 에너지 쇼크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부르고, 이는 고금리 환경의 장기화를 의미합니다. 금리가 높다는 건 기업들에게 숨막히는 이자 폭탄이거든요. 저금리 시절에 돈을 잔뜩 빌려 덩치를 키웠던 기업들을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1%에서 2% 수준일 때는 그럭저럭 버텼지만 5%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영업에서 번 돈을 고스란히 은행 이자로 갖다 바쳐야 합니다. 투자는커녕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한 좀비 기업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글로벌 IT 기업들이라도 현금 흐름이 좋지 못하면 R&D를 멈추고 공장 증설을 연기하면서 생존 모드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현금과 단기 금융상품을 합산한 유동성 자산이 약 108조 원에 달해요. 남들이 이자를 갚느라 피가 마를 때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 막대한 현금에서 짭짤한 이자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고금리 환경이 삼성전자에게는 오히려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 현금이 위기 상황에서 쓰이는 방식이에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투자에서 유명한 격언이죠. 기업 경영도 똑같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휘청이고 모두가 몸을 사릴 때 현금이 많은 1등 기업은 이 시기를 박앤세일 기간으로 활용해요.
경쟁사들이 자금난에 빠져 헐떡일 때 삼성전자는 평소라면 너무 비싸서 못 샀을 알짜 기술 기업들을 싼 값에 인수해버릴 수 있습니다. 또는 남들이 R&D 투자를 줄일 때 오히려 조 단위의 돈을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 쏟아부어 기술 격차를 1년에서 2년 더 벌려버리죠.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을 때 뚜껑을 열어보면 2등, 3등 기업들은 이미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는 겁니다. 위기는 체력이 약한 기업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막강한 현금을 가진 1등이 시장 점유율을 독식하게 만드는 구조예요. 세 번째는 조금 더 산업 구조적인 이야기입니다. 에너지 쇼크가 역설적으로 저전력 고효율 AI 반도체의 수요를 폭발시킬 수 있거든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패권을 잡기 위해 수십조 원을 들여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엔비디아 GPU를 싹쓸이해왔죠. 그런데 이 AI 데이터 센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다는 겁니다. AI 연산을 처리하는데도 반도체가 내뿜는 열을 식히는 냉각 시스템을 돌리는데도 어마어마한 전력이 소모됩니다. 여기서 중동발 에너지 쇼크가 발생해요.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가고 전 세계 산업용 전기요금이 폭등하기 시작하면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데이터 센터 전기료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AI 서비스를 운영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전기를 덜 먹는 고효율 서버로 시스템 전체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계산이 빠른 반도체가 아니라 전력 대비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은 반도체가 시장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의 강점이 터집니다.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스마트폰처럼 배터리 용량이 제한된 기기에 들어가는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쌓아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저전력 기술을 데이터 센터용 서버 메모리와 차세대 AI 반도체인 고대역 메모리 HBM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폭탄을 맞은 빅테크 기업들은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삼성전자의 고효율 메모리를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가 폭등이라는 거시적인 악재가 삼성전자가 공을 들여온 저전력 AI 메모리 교체 사이클을 강제로 앞당겨주는 강력한 호재로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안전한 주식은 없어요. 삼성전자에게도 이 위기가 던지는 뼈아픈 위험 요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대출이자가 무서워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평범한 사람들의 지갑이 굳게 닫힙니다. 먹고 사는 생활비와 대출이자 갚기도 빠듯한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짜리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꿀 엄두가 나겠어요? 집에 있는 TV나 세탁기를 프리미엄 신제품으로 교체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업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마트폰과 TV를 파는 소비자 대상 제조기업이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길어지면 갤럭시 스마트폰 부문과 가전 부문 매출이 직격탄을 맞게 돼요. 창고에 팔리지 않은 재고가 쌓이고 이를 밀어내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니 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물류비입니다.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나 홍해 같은 주요 해상 항로가 위험해지면 해운사들은 배를 돌려 멀리 우회해야 해요. 해상 운임이 수직으로 치솟게 되죠. 항공 운임도 유가 폭등의 영향을 받아 함께 오릅니다. 수출 기업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전 세계의 제품을 실어 나르는 물류비가 엄청나게 비싸진다는 뜻이에요. 환차익으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이 물류비 폭탄으로 도로 뱉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잘 만들어도 배달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면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중동발 에너지 쇼크는 분명히 글로벌 경제와 주식시장에 충격을 줍니다. 스마트폰과 가전 판매가 줄고 물류비가 치솟는 타격도 실제합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이 폭풍을 맨몸으로 맞는 약한 기업이 아니에요. 강달러가 만들어주는 환차익이라는 방패를 들고 있고 약 108조 원의 현금이라는 막강한 비상식량을 쌓아두고 있으며 위기가 오히려 교체 주기를 앞당길 저전력 AI 반도체라는 날카로운 창을 갈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구조적인 체력을 바탕으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사태가 진정됐을 때 시장의 파이를 더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 삼성전자라는 사실은 지금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외부의 악재가 아닙니다. 그 악재를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공포에 휩쓸려 버리는 내 마음속의 반응이에요. 남들이 패닉 상태에서 무조건 팔아치울 때 기업의 재무구조와 거시경제의 흐름을 냉정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위기 속에서 진짜 기회를 알아보고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거든요. 위기는 언제나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로 보입니다.